네, 미래가 보이는 유망 직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라이징 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특히나 태진 씨가 너무나 만나 뵙고 싶었던 분이 오셨다고 해요. 그래요.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개인적으로 이분을 뵙고 싶어요. 섭외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네. 나는데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오늘은요, 토킹 애니멀스의 대표이신 박민철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진 씨가 너무나 보고 싶었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만나니까 기분 좋으세요? 저는 궁금한 게 많죠, 일단. 네. 강아지들과 좀 오랜 세월 저도 함께 했는데 대화가 안 통해서 답답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태진 씨는 근데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던 직업 분야이기는 하지만 저는 잘 모르던 좀 생소한 분야거든요. 자,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대표님이 직접 먼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동물을 관리하다 보면은 동물의 행동, 그리고 심리, 그리고 병적인 질병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수의사 또는 훈련사 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동물의 특히 심리 같은 부분들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상담을 해서 보호자와 동물 간의 그런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직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동물과 보호자의 관계 또 갈등을 좀 해결시켜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네. 실제로는 주 업무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주 업무가 뭐 오전에는 시주와 대화하기, 오후에는 마르티스와 대화하기는 아닐 테고 어떤 업무들을 보시는지요? 그렇지 않고요. 저는 이제 온라인 상담, 그리고 전화 상담, 그리고 오프라인 직접 저희들이 이제 보호자 댁으로 방문해서 하는 상담들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동물 행동 문제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반려자분들을 이렇게 공격해서 물거나, 그리고 또 지정 장소에 배변을 잘 가리지 않거나 이런 문제들, 또 어린 애기들을 물거나 이런 공격성 있는 동물들이 좀 많은데요. 그런 동물들 행동 교정에도 저희들이 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반려견이 갑자기 이렇게 돌발 행동을 하게 된다면은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이 마음이 참 궁금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태진 씨도 종종 강아지들과 좀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갈등 많죠. 사실 제가 방송에서 처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지금 저희 아파트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제가 새벽이고 아침이고 왔다 갔다 하니까 강아지들이 너무 짖거든요. 그래서 그 백일동 1804호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하자고 막 반상회도 개최되고 그 정도인데 아무튼 굉장히 답답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같은 경우는 이제 태진 씨가 귀가하실 때 현관문 열고 귀가하실 때 반응을 해줘서 그래요. 아내분이 아내분이 뭐 아빠 왔다 이렇게 다들 이제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퇴근하기 때문에 그것들 동물들 이제 학습 모방 학습 또는 관찰 학습 해가지고 짖는 거예요. 짖는 건 이제 어떤 공격적인 짖음이 아니고 반겨주는 짖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주위 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원인을 분석해서 교정이 가능하죠. 그래요? 교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왠지 희망이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 게요. 저희 스튜디오 바로 앞에 식당이 하나 있는데 이 식당에 굉장히 큰 삽살개가 있어요. 근데 이 삽살개가 모든 벽지를 다 이렇게 막 긁어서 찢어놓는 거예요. 봤어요. 네,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삽살개 같은 경우는 그 일일 에너지 소모량이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견이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 체류되어 있거나 갇혀 있거나 또는 방치되어 있어서 그 에너지 소모를 다 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같은 경우는 같이 놀아주는 시간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산책을 좀 시켜주면 산책 시간은 40분 정도 또는 그 이상 시켜주면 그 행동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책시키기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40분이나. 네. 근데 사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고 하면 생소하기도 생소하지만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의사와 사육사 뭐 교집합도 있을 테고 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동물을 다루는 직업, 기존의 다른 직업들이랑은 어떤 게 다르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수의사분들은 진료를 하고 질병 치료를 하죠. 저희들은 그런 행위는 하지 않고요.
또 훈련사분들은 행동을 교정하고 또 훈련을 합니다. 참고 말씀드리지만 저희들도 훈련 자격증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중간 어떤 매개체가 없어요. 뭐 무조건 훈련, 질병치료 훈련. 그럼 중간은 무엇이 있느냐? 사람 같은 경우는 심리 상담이 있죠. 그렇죠. 예, 심리적인 문제들이 요즘 많잖아요. 동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합니다. 좀 더 따뜻한 직업이네요. 그렇죠. 원인부터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분석을 하고 행동을 교정하는 그리고 반려자에게 관리하는 방법을 지침해드리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행동학, 심리학, 그리고 뭐 의학, 생리학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덧붙여 저희들은 그런 상담을 위해서 상담 심리학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공부들을 하면서 이 직업을 얻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을 선택한 데는 분명히 특별한 매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매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특히 심각한 행동 문제로 보통 이제 보호자를 이렇게 무는 공격 성향이 짙은 그런 안락사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요. 위험하니까. 가족분들 다 문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그런 견들 단시간 내에 교정하는 그런 일을 할 때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그 사례가 있으셨나요? 보람 느끼셨던? 그렇죠. 많죠. 근간에 이 아버지는 이 개를 싫어하세요. 그런데 딸이 개를 너무 좋아해서 한 마리를 입양했는데 이 개가 온 가족을 다 물어요. 아버지도 물고 딸도 본인도 물고 어머니도 물고 다 물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루는 개한테 물려가지고 개를 그 고충해서 던져버리겠다. 아이고. 내일까지 버리지 않으면 던져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저에게 왔어요. 도움 요청했는데 다행히도 바로 교정이 돼가지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저 궁금한데 이거 어떤 식으로 교정하시는지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걔가 뭐라 그러던가요? 보통 이제 그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아주 어릴 때부터요. 사람과의 그 친밀도 형성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두려움에 의한 공격성이죠. 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두렵기 때문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 견들 행동 교정할 때 보통 강압적이거나 윽박지르거나 또는 뭐 이런 뭐 강압적인 이런 체인 이런 것들 쓰는 것보다도 부드러운 칭찬 그리고 캡처링이라고 해서 그 견이 잘 했을 때, 즉 물지 않을 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런 뭐 클리크라는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물지 않을 때 칭찬해주고 보상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단시간에 교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들만의 또 어떤 행동 교정 방법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찌됐건 말을 못 하잖아요, 짐승은. 아무리 교감을 한다고 해도 때문에 힘드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있습니다. 아무리 행동이나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 같은 경우 그런 건 정말 알기 힘들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그 기법이 있어요. 동물 교감법. 그것을 아주 소량 저희들이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셔서 이 직업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는요. 이 전문성을 따로 판단하는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상담 관련 자격증을 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있어야 돼요. 상담 또는 심리학 전공자분들도 좋고요. 그리고 훈련사 자격증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동학, 그리고 기초의학 들도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이제 전문성을 띠게 되는 직업 같은데 몇 년 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뭐 발전 전망, 미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현재 저희 업체에서 전국 체인망을 지금 개설 중에 있어요. 전국에 16개 도시에 상담소가 이제 개설될 것이고요. 그럼 많은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재들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국내에 아직까지는 그런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교육을 하고자 하고 또 현재 교육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반려자와 동물들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동물을 정말 사랑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이 직업 정말 매력있다, 나도 해보고 싶다.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저희가 라이칭 잡 시간에요. 빠질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연봉. 연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저희는 초봉이 3,600만 원이고요. 아, 회사 기준으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좀 센 편이네요, 초봉이. 그러네요. 괜찮은 편이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각종 뭐 작업 수당, 가족 수당, 그리고 또 상담 수당 또 추가되고요. 그리고 상여금 1000% 있습니다. 인원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전문성을 띄어서 어떻게 보면 좀 고액의 연봉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하신 것 같네요. 네. 근데 아까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자격증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6개월 과정이 있어요. 예. 저희 이 업체에서 네. 교육기관에서 6개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정을 좀 공부를 하시고 특히 이 고등학생 이상부터 자격증 취득 가능하고요. 네. 예, 고등학교 이상부터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2급 자격증 취득 가능하고 네. 초대절부터는 1급 자격증 1급. 취득이 가능합니다. 네. 취득 후에는 준비되어 있는 실습을 마치면 자격증이 발급이 되고 저희 업체에 취업할 수도 있고 국내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개월 정도 교육을? 6개월, 최소 6개월입니다. 업체도 또 여러 가지 곳이 있겠죠? 그렇죠.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채용 시장이 그렇군요.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현재 교육하고 있는 곳이 대표님 회사에서도 있고요. 네, 예. 저희 현재 교육을 정식으로 하는 교육기관은 저희 업체만 있네요. 현재는요. 네. 네, 아쉽게도 그렇네요. 내용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용 정보라든지. 네, 저희 온라인 사이트를 참고하셔도 좋겠고요. 네. 내용들은 말씀드린 대로 뭐 훈련, 행동, 그리고 수의학, 그리고 생리학, 뭐 동물 뭐 보건학부터 해가지고 야생동물학, 소동물학, 상담 심리학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를 꿈꾸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선두자로서 이제 조언을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상담업은 생명을 다루는 업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업인데요. 생명을 다루고자 한다면 최소한 관련된 공부들을 많이 하고 또 충분한 경험이나 지식 바탕으로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단순히 텔레파시만 고집하는 그런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들이 요즘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생명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식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셔가지고 당당하게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생명을 상담하는 직업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주 멋진 직업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개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밥 한번 먹죠. 알겠습니다. 예. 강아지와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네. 아무튼 뭐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저희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